안녕하세요. 모터 PD 김영준입니다. 얼마 전 현대자동차가 남양연구소에서 아이디어 페스티벌을 개최했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올해로 15회를 맞이한 아이디어 페스티벌은 현대차 기아 R&D 본부, AVP 본부 주관으로 창의적인 연구 문화를 조성하고 임직원들의 연구개발 열정을 장려하기 위해 2010년부터 매년 진행되고 있으며 임직원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직접 실물을 제작해 발표하는 행사입니다. 사전 심사를 거쳐 본선에 오른 6개 팀에게 제작비와 실물 제작 공간 등을 지원하고 각 팀들은 7개월의 기간 동안 각자의 아이디어를 실물로 구현하여 본선 자리에서 발표와 시연을 진행하며 고객 모빌리티 가치를 높여줄 다양한 아이디어를 뽐냈는데요. 자리를 함께한 50여 명의 임직원 심사위원단이 작품의 실현 가능성, 독창성, 기술 적합성, 고객 지향성 4가지를 평가하고 투표를 통하여 최종 순위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제 시연에 앞서서 저희 아이디어의 키포인트 몇 개를 보여드리자면, 먼저 원터치 작동입니다. 트렁크 작동은 운전석에서 버튼을 통해서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시스템 작동도 운전석에서 버튼을 통해서 공기 주입과 배출 2가지를 한 번에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제어 로직을 구성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신뢰성 높은 작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또 에어탱크 2개를 차량 내부에 탑재했습니다. 그리고 이 추정된 값을 거울을 모사하기 위해 만든 이 수학 모델에 넣어서 마치 운전자가 디지털 사이드미러의 모니터를 보지만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은 착각을 일으켜줍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운전을 할 때 마치 거울을 그냥 그대로 쓰는 것 같은 경험을 느끼게 해주죠. 네, 저 화면에 제가 보이시나요? 오늘 밝기가 아주 날씨가 좋아서 뿌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있을 때 사용자가 더 멀리 저를 쫓아올 때 고개를 그냥 숙이면 됩니다. 저희 마치 거울 디지털 사이드미러를 쓸 때도 고개를 이렇게 기울이면서 쓰지 않습니까? 저희 팀의 아이디어 컨셉입니다. 차량에 싣고 다니거나 지면에 설치할 수 있는 구조로 차량에서 발생하는 진동이나 바람으로부터 에너지를 수확하는 듀얼 모드 에너지 하베스터입니다. 에너지원으로 어떤 것을 사용할지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일단 차량 트렁크에 대충 던져놔도 에너지를 언제든 수확할 수 있게끔 하고 싶어가지고 진동 에너지를 타겟으로 삼았고요. 2번째로 실외에서는 태양광이라는 좋은 후보가 있었는데, 저희 현대차에는 이미 솔라루프라는 좋은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거와 다른 바람을 에너지원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바디빌더 모듈만 있으면은 바디빌더 업체들은 원하는 소프트웨어, 원하는 즉시 실시간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계산했을 때 이 하나의 제어기는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사이입니다. 이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사이에 추가 옵션을 달면 바디빌더 업체들은 원하는 대로 언제나 서비스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확장성까지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귀여운 차, 저희가 미래 모빌리티 차입니다. 이 모빌리티 차는 뒤에 이렇게 소방차를 붙일 수도 있고 청소차를 붙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인지 감이 오시나요? 이제 트레이비가 어떻게 차량과 연결되어 이상을 실현시킬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트레이비는 차량 내 제어기를 통해 얻은 실제 주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환경 기여도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3가지 디스플레이에 다양한 방법으로 알려줍니다. 먼저 내부에는 게이미피케이션 IVI 3D 홀로그램이 장착되어 있고요. 외부에는 인터랙션이 가능한 투명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연과 함께 트리비를 소개하겠습니다. IVI 우측 하단을 보시면 트리비 아이콘이 항상 떠 있어서 쉽고 빠르게 나무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빌트인 설계를 했기 때문에 내부 공간 차지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엄청나지 않나요? 하지만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이렇게 있는 가습기 모듈 안에 이런 얇은 필터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얇은 필터가 들어가 있는데 수소사 생성수가 필터까지 전달되면 이렇게 젖어 있게 되겠죠? 그럼 이 젖은 필터를 블로어가 말리면서 습한 공기를 만들어내는 원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행 중에 이 필터까지 물이 전달될 수 있을지 실차 이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화면 가운데 쪽에 있는 노란색 부품이 저희가 만든 모듈이 설치되는 위치입니다. 기술 시연이 끝날 때마다 진행된 심사위원단의 투표를 통해 ADSM을 제작한 EAI 팀이 대상을 차지하여 상금 1,000만원과 2025 CES 견학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또 현대차 기아 R&D 본부장 양희원 사장은 아이디어 페스티벌은 자동차에 대한 임직원들의 순수한 열정과 도전 정신을 상징하는 행사라며 임직원들이 가진 참신한 아이디어가 현대차 기아의 성장과 혁신을 이끄는 원동력임을 확신하며 향후 더 많은 아이디어가 구현될 수 있도록 이러한 행사를 지속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남양연구소에서 개최된 2024 아이디어 페스티벌과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대자동차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성재입니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15회 아이디어 페스티벌, 이렇게 멋지고 근사한 무대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이곳 저는 처음 와봤는데요. 남양연구소가 제가 다녔던 어떤 국가들보다 입국 심사가 정말 철저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대단하지? 라고 왔더니 주차장에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을 뒤흔들 엄청난 시연 모델들이 검정색 위장막을 두르고 숨어 있더라고요. 엄청나게 보안이 철저한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디어 페스티벌이 매년 열렸던 이 혁신의 건널목, 이곳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동안 이곳에서 페스티벌 했던 영상들을 쭉 찾아봤는데 정말 대단한 아이디어들의 경연장이더라고요. 전 세계를 앞으로 뒤흔들 멋진 아이디어들이 오늘 시연으로 또 펼쳐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마 그 로비에 제 입간판이 서 있는 모습을 보셨을 텐데 포토샵을 그렇게 많이 한 얼굴은 아닙니다. 작년에 제가 그 몸무게 저점을 찍었을 때 마침 찍었던 프로필 사진인데 지금 제 모습을 보고 놀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이 가진 기발한 상상력과 열정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축제의 장인 아이디어 페스티벌. 올해의 테마는 이상을 현실로 만드는 차 덕후들입니다. 오늘 어떤 결과물들을 보여주실지 저도 기대가 되는데요. 올해 아이디어 페스티벌에는 총 101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고, 서류 심사와 PT 심사를 거친 총 6개의 아이디어가 오늘 본선에 진출해서 여러분 앞에 소개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 심사를 진행해 주실 심사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전문 심사위원 2분, 그리고 구성원 심사단 50분께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전문 심사위원으로는 R&D 본부장 양희원 사장님과 지원사업부장이신 권호성 상무님, 그리고 구성원 심사단은 우리 남양연구소의 2024년 신입사원 여러분 50분을 초대했습니다. 모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심사 항목은 먼저 실현 가능성, 실제로 구현이 가능한가, 그리고 두 번째로 독창성, 아이디어가 얼마나 참신하고 새로운가, 세 번째는 기술 적합성, 적정한 기술을 적용한 아이디어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객 지향성, 고객의 니즈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이런 4가지 항목으로 진행합니다. 결과는 전문 심사위원 2분의 평가 결과가 60% 반영되고요. 구성원 심사단 50인의 평가를 40%로 집계하겠습니다. 두 전문 심사위원님의 전문성과 또 우리 신입사원 여러분의 새로운 시각으로 잘 평가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로 대상 1팀, 최우수상 2팀, 그리고 우수상 3팀이 각각 가려지게 되는데요. 대상팀에게는 팀당 1,000만 원의 상금과 2025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견학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어서 최우수상은 팀당 500만 원의 상금과 아시아권 견학, 그리고 우수상 3팀은 국내 견학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지금 긴장하고 계실 참가자분들을 더 긴장시키기 위해 R&D 본부장 양희원 사장님께서 간단한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자, 사장님, 자,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현입니다. 말 그대로 오늘 페스티벌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한 15년째 지금 이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오늘이 진짜로 페스티벌다운 그런 면모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전문심사위원이라고 해서 2명을 뽑았는데 사실 저 전문심사위원 자격이 전혀 없는 60%의 점수를 준다 그래서 요건 이 나중에 이 행사가 끝나고 나면 주최 측에 우리가 강력히 시정을 요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0인의 여러분의 의견이 더 큰 부분이겠지만 저도 똑같은 마음으로 진행해 보도록 합니다. 저희가 이런 행사를 진행하는 거가 1년에 계속되는 그런 루틴한 행사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여러 엔지니어 분들이 이 남행이라는 공간에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창의적인 상상력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발굴하고 그 아이디어들을 현실화시켜서 제품에 담아 우리 고객들에게 놀라움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6개 테마의 내용들을 보다 보니까 여기 평점에 주어지는 항목들에 대해서 모두가 다 잘 부합되는 그런 내용들인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점수를 어떻게 주려고 하냐면 저게 현실화되면 내가 바로 돈을 주고 사야 되겠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순서로 오늘 평점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거죠? 네. 가까이 일하는 내 동료가 있다고 점수 많이 주면 안 됩니다. 예. 함께하는 이 시간들이 우리의 축제장이 될 수 있고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그런 아이디어 페스티벌이 되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장님 격려사 감사드립니다. 정말 여러분께서도 같이 평가를 하실 때 고객의 마음으로 함께 또 사장님 말씀처럼 평가를 해주시고 또 오늘 시연이 끝난 뒤에 혹시 이 질문을 꼭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마음껏 신입사원 여러분께서도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각 팀의 제작품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별 시연 순서는 먼저 포스트잇 팀을 시작으로 EAI, 넥스트, 서비스 주세요, 아보카도, 모이수차 이렇게 6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발표 순서는 모든 팀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사다리 타기를 통해서 아주 공정하게 결정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2024 제15회 아이디어 페스티벌 이상을 현실로 만드는 차 덕후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가장 먼저 첫 번째 포스트잇 팀의 스마트 러기지 시스템입니다. 자, 먼저 티저 영상을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아이디어 페스티벌 첫 번째 참가자 스마트 러기지 시스템을 발표해야 될 포스트잇 팀의 발표자 고동우입니다. 저희는 시연을 도와줄 임병진 연구원과 이난희 연구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시작하자면 여러분 트렁크에 여행용 캐리어를 넣었을 때 방지턱을 지날 때 소음이 나는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혹시 또 이런 와인병 같은 유리병을 마트에서 샀는데 트렁크에 두면 깨질까봐 뒷자리에 놓은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이렇게 단순한 트렁크 구조로 인해서 생각보다 좀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운송업에서는 물류 파손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 소비자원에 따르면 파손과 훼손이 전체 피해 유형의 64.8%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시스템을 통해 이거를 해결하고자 했는데요. 여러분 캐빈룸에서 사고가 났을 때 승객의 안전은 에어백이 부풀어 오르면서 보호합니다. 그렇다면 트렁크에서 물건을 보호할 때 에어포켓이 사방에서 나와서 물건을 들어준다면 어떻게 될까라고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해봤고요. 이제 시연에 앞서서 저희 아이디어 키포인트 몇 개를 보여드리자면 먼저 원터치 작동입니다.
트렁크 작동은 운전석에서 버튼을 통해서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시스템 작동도 운전석에서 버튼을 통해서 공기 주입과 배출 두 가지를 한 번에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제어 로직을 구성해왔습니다. 이를 통해서 신뢰성 높은 작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또 에어탱크 2개를 차량 내부에 탑재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신속한 전개를 할 수 있도록 또 구현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기압 조절 기능도 넣었습니다. 에어포켓이 너무 많이 부풀어서 적재물을 강하게 조인다면 물건이 파손될 수 있기 때문에 공기압 조절 기능을 통해서 5개의 에어포켓이 트렁크에서 사방에서 조여질 수 있도록 제작을 하였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저희는 10초 만에 공기 포켓이 부풀어 오릅니다. 또 트렁크 용량이 495리터에서 141리터까지 줄어들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시연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두 가지 케이스를 상정해 보았습니다. 먼저 장을 봐온 건데요. 이 장바구니 안에는 바나나도 있고 깨지면 안 되는 계란, 탄산음료, 양파, 그리고 와인까지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치통을 이제 엄마 집에서 김장하고 집에 가져올 때가 있잖아요. 이거 터지면 되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넣고 저희가 운전석에서 버튼을 통해서 작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 주입 버튼을 누르면 10초 안에 공기가 완전하게 물건을 잡아줍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김치통이 흔들지 않게 작동을 하였고요. 공기 배출 기능도 보여드려야 되죠. 시간 관계상 배출 버튼 누르고 다음 PPT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황색 버튼을 통해서 공기가 배출되고 있고, 설명을 좀 더 드리자면 저희 정차 상태에서 이걸 보여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스가람 같은 테스트를 좀 진행해 보았습니다. 40kph에서 스가람 테스트를 진행했을 때 왼쪽에 에어포켓이 없을 때는 물건이 다 넘어진 모습을 보여드렸지만, 에어포켓이 작동하면 택배 상자들이 되게 꽉 조여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어포켓을 달다 보니까 이 에어포켓이 보온 보냉 효과도 있고 또 소음 감소 효과도 있지 않을까 해서 추가 실험을 좀 진행해 보았는데요. 그래서 소음 감소 같은 경우에는 최대 11dB 감소를 보였고, 또 외기온 26도의 경우에 온도가 이제 3도 정도의 차이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운전자 주행 환경 개선과 또 보온 보냉 효과를 입증했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저희 경쟁력을 설명해 보자면 설계 원가가 상당히 낮은데요. 지금 에어탱크를 따로 장착을 했지만 G90에 이제 에어 서스펜션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에어 서스펜션은 역시 에어탱크에 작동하기 때문에 그 에어탱크를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설계 원가는 저희는 50만 원 정도로 이제 측정을 하였고요. 이를 통해서 가격 경쟁력이 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상용차에도 전기했을 때 좀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택배차 같은 경우에 저렇게 네모난 모양이기 때문에 택배를 넣었을 때 저희가 보여드렸다시피 공기 포켓을 주입해서 꽉 잡아줄 수 있습니다. 또 택배는 이제 거점을 지나면서 물류가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 경우에는 공기를 더 주입해서 물건을 배송이 끝날 때까지 계속 잡아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PPT는 마지막인데, 저희는 한 가지 시스템을 만들었지만 이를 통해서 승용차와 상용차 둘 다 전개해서 이점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자동차의 개발이 있어서 트렁크는 좀 많이 소외되는 부분이었지만 저희 시스템을 통해서 좀 더 고급지고 안전한 물류 배송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포스트잇 팀의 스마트 러기지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난희 연구원, 고동연구원, 윤병준 연구원 세 분이 이렇게 함께 하셨는데 정말 혁신적인 아이디어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트렁크나 혹은 뒷좌석에 뭐 꽃다발 혹은 생일 케이크 뭐 이런 것들 놨다가 쓰러지거나 물건이 잘못된 경험들이 있었을 텐데 꼭 필요한 시스템이 이렇게 만들어졌네요. 자, 그러면 전문 심사위원 두 분 혹은 50인의 판정단 자유롭게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네, 사장님. 아이디어가 너무 좋아요. 아까 김치통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도 경험한 부분이 있어서 네. 실감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좌우에서 잡아주는 부분들을 희연을 해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전후 방향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것도 가능한가요? 저도 방향도 지금 안쪽에 보시면 지금 공기 뺑 상단 때 여기도 있고 트렁크 부분에도 이제 꺾이는 부분도 장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닥면은 안정적으로 적재가 되기 때문에 에어컨 포켓을 제외했고 그 외에 5개 면에 다 장착을 했습니다. 앞뒤로도 흔들리지 않는다 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자, 저는 개인적으로 네. 저도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밑에다가 에어 탱크를 단다고 하셨는데 그 무게는 혹시 차 중량에 영향을 크게 미치진 않을까요? 에어탱크를 조그만 걸 쓰면 압을 많이 채워야 되기 때문에 살짝 무겁고 이제 예. 에어탱크 큰 걸 2개 쓰면 이제 압은 조금 차지만 용량이 크기 때문에 예. 중량은 한 20kg 정도 내외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에어탱크를 제외한 에어라인과 이런 네네. 공기 포켓 같은 경우에는 중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예. 탱크 같은 중량을 제외하면 중량 문제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아까 보냉도 약간 될 수도 있다 말씀드렸는데 아, 되게 네. 솔깃하거든요. 네. 어떤 식으로 보냉이 되는 건지. 저희는 지금 그냥 뭐 보험 보냉할 때 뽁뽁이로 감싸기도 하고 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이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만약에 여기에 냉난방을 이용해서 냉동 탑차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을 작동하잖아요. 아.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차가운 바람이나 예. 뜨거운 바람을 넣는다면 뭐 생각해보자면 자동차 말고도 뭐 배달 오토바이 같은 데서 아. 더 효과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예. 자, 앞에서 두 번째 줄에 계신 분께 마이크 좀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너무 선배님이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고 고객이라고 생각하시고. 네, 너무 저도 사고 싶은 시스템인 것 같아서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근데 다만 제가 산다고 만약에 가정을 했을 때 차 안에 뾰족한 물건이나 아니면 이런 좀 길고 좀 큰 그런 그 물체가 들어갔을 때 뭐 이렇게 뚫리거나 이런 건 없을까요? 이런 저희가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장우산 같은 경우로 진행하였고 아무리 힘을 써도 뚫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 송곳 같은 거로 테스트를 진행했을 때 당연히 뚫리긴 했지만 소재를 변경한다면 고칠 수 있다고도 생각하고 그리고 송곳 같은 그런 뾰족한 물건을 애초에 보호하는 그런 케이스를 갖고 다니기 때문에 우산 정도로 테스트했을 때로 말씀드리자면 거의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뒤쪽에 손 들고 계신 분. 예.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근데 혹시 그 그러니까 에어포켓을 장치를 작동시키는 버튼을 운전석에 두셨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제 트렁크에 두면은 물건이 어떻게 이렇게 딱 고정이 되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 10초라는 시간이 걸리는데 그거를 차에 타서 10초 동안 기다리고 출발하는 것보단 트렁크에서 해놓고서 차에 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먼저 공기압 센서가 있기 때문에 일정 압력이 되면 어차피 10초 미만에서 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건을 많이 넣으면 생각보다 공기압이 빨리 오르겠죠. 그래서 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10초 미만에서 끝나고 버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연을 위해서 뒤에 그냥 전선으로 딴 거기 때문에 똑같이 여기에도 충분히 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미 그 에어 라인스가 이 작동하는 암을 통해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전선 같은 거 추가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막 물건들을 누르는 느낌은 아니라 버티는 느낌인 네,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막 뭐 두부 같은 걸 샀는데 나중에 내렸더니 두부가 뭐 네네. 순두부가 되겠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네, 맞습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한 분만 저기 중간에서 먼저 드신 분께 마지막 질문 기회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또 많이 주어져 있진 않아서 죄송합니다. 예. 이거 진짜 너무 꼭 다음 차량 살 때 옵션으로 달렸으면 좋겠는데요. 예.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로직을 제대로 못 봐서 그런데 혹시 그 공기 탱크를 이용을 하게 되는데 충전하고 배출을 하게 되면 최대 몇 회까지 가능한지 아니면 또 주기적으로 공기를 보충을 해줘야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공기 배출 같은 경우에는 펌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공기 주입 같은 경우에 저희가 빠른 주입이 좀 중요하다 생각해서 컴프레서를 작창해서 압을 이제 탱크 안에서 압을 높여놨거든요. 그래서 컴프레서를 작동시키지 않았을 때는 최대 2회까지 작동이 되는데 그
주행 중에 이제 주행 소음이 높아지는 차속에서 컴프레서를 작동해서 압을 계속 채우고 있다면 저희가 실생활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이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질문 마무리하고요. 자, 포스트잇 팀의 스마트 러기지 시스템 시연 잘 봤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자, 포스트잇 팀의 항목별 심사를 여러분이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리모컨 작동 방법 들으셨겠지만, 자, 위에 보시면, 자, 이 빨간색 이건 누르시면 안 됩니다. 누르실 필요가 없고 A, B, C, D, E, F 6가지 버튼 중에 하나를 누르시면 됩니다. A가 5점, 그리고 F는 0점입니다. 예.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심사를 해주시면 되고요. 가중치는 전문 심사위원님들께 더 있지만, 자, 우리 신입사원 50분께도 심사를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또 드리니까요. 자, 이제 항목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가지 항목 중에 실현 가능성 점수 눌러주세요. 자, 마감하겠습니다. 3, 2, 1. 네. 자, 90 끝에 누르신 분도 계신데요. 실현 가능성 점수가 집계가 완료되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이런 거 보면 끝까지 안 누르시는 분 계시거든요. 고심하다가 마지막에 A를 주냐 F를 주냐 뭐 이러다가 고르시는 분 계신데, 자, 52분의 심사 점수가 모두 입력이 되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팀이 아무래도 점수를 줄 때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자, 지금 신중하게 잘 주시고요. 그렇다고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굳이 이제 첫 팀이니까 중간 점수를 줘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점수 독창성 점수를 여러분 눌러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 바퀴 훔치는 게 쉽지 않네요. 저희가 왜 실패했을까요? 그 이유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아이디어 페스티벌 15회에 참가한 EAI 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디지털 사이드미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디지털 사이드미러 혹시 사용해 보신 분 계신가요? 네, 많이 안 계시네요, 생각보다. 네, 이 디지털 사이드미러는 기존 사이드미러보다 아주 많은 장점이 있는데요. 먼저 풍절음을 개선해 줍니다. 그리고 공기 저항 계수를 낮춰주고요. 그리고 아주 깜깜한 밤이나 비가 올 때도 선명한 화면으로 이 운전자가 운전을 할 수 있게 도와주죠. 네, 이 디지털 사이드미러는 아이오닉 5에서 약 6명 중 1명이 선택하는 옵션이었습니다. 이 6명 중에 한 분, 이 아주 귀한 고객분이 디지털 사이드미러를 겪어보고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을까요?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저희가 눈여겨봐야 할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디지털 사이드미러를 사용했을 때 조금 불편하다, 아주 이질감이 느껴진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이분들은 왜 이렇게 생각하였을까요? 저희는 기존 거울형 사이드미러에서 저희가 생각보다 몸을 많이 움직이면서 이 사이드미러를 보고 있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사람들은 좁은 골목이나 또는 주차를 할 때 또는 교차로에서 큰 길로 합류할 때 이렇게 사이드미러를 많이 움직이면서 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디지털 사이드미러의 모니터를 보면서 아무리 움직여도 화면은 요지부동 움직이지 않죠.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몸으로 대화를 걸었는데 아무 반응이 없네? 무풀이 아주 아프네? 이런 느낌을 느끼게 되지 않았을까요? 네, 그래서 저희는 ADSM, 액티브 디지털 사이드 미러를 제안합니다.
거기에 AI를 곁들인 아이디어죠. 저희 아이디어의 구성은 아주 간단해요. 먼저 얼굴을 인식하는 카메라와 기존의 디지털 사이드 미러만 있으면 되죠. 얼굴을 인식하는 카메라에 AI 딥러닝 기술을 적용해서 운전자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또 어떤 방향을 쳐다보고 있는지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추정된 값을 거울을 모사하기 위해 만든 이 수학 모델에 넣어서 마치 운전자가 디지털 사이드 미러의 모니터를 보지만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은 착각을 일으켜줍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운전을 할 때 마치 거울을 그냥 그대로 쓰는 것 같은 경험을 느끼게 해주죠. 자, 그럼 한번 시연을 보실까요? 저 화면과 네, 저 화면에 제가 보이시나요? 오늘 밝기가 아주 날씨가 좋아서 뿌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있을 때 사용자가 더 멀리 저를 쫓아올 때 고개를 그냥 숙이면 됩니다. 저희 마치 거울 디지털 사이드 미러를 쓸 때도 고개를 이렇게 기울이면서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바퀴를 훔칠 때처럼 사각지대나 좁은 골목에 주차하거나 뭐 인도에 바퀴가 닿을 것 같을 때 고개를 가볍게 위로 들기만 하면 고개를 가볍게 위로 들기만 하면 바퀴까지 모두 쳐다볼 수 있습니다. 저희 아이디어는 사실 체험을 해봐야지 정말 느낄 수 있는데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체험하고 싶으신 분 딱 한 분만 모시겠습니다. 혹시 사장님이나 상무님 혹시 신입사원 분들 네. 한번 박수 한번 주십시오. 어떻게? 예. 공정성을 위해서 신입사원분으로 하시는 네. 맨 뒤에서 손 들었던 분 계신데. 예. 네, 나와주십시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운전석에 앉으시면 되고요. 거울형 사이드 미러를 쓸 때처럼 고개를 움직여 봐 주시면 됩니다. 시선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바로바로 따라가네요. 이게 진짜 운전석에 앉은 사람이 직관적으로 확 느낄 수 있는 건데 화면을 통해서 또 다시 보려고 하니까 약간 어려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만족하셨습니까? 천천히.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혹시 실례지만 혹시 경험을 해보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저는 이제 맨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좀 그러니까 반응이 느릴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움직이는 거 그대로 따라와서 좀 신기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생생한 체험을 통해 가지고 시연을 해주고 계신데요. 네, 저희 ADSM의 장점 콕 집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요. 그리고 아까 보신 것처럼 손쉽게 사각지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개를 그저 들거나 움직이기만 하면 되죠. 그리고 최근에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상용 차량 시장에서 좀 공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ADSM과 함께라면 현대자동차의 이 고유의 특별한 가치를 좀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자율주행 그 자동차에 이 사용자의 상태를 보기 위한 인캐빈 카메라가 설치되고 있는데요. 이 인캐빈 카메라가 있으면 ADSM은 소프트웨어만으로도 구현이 됩니다. 여기 혹시 글씨 보이시나요? 네, 척 보셨죠? 네, 바로 이 말처럼 죄송합니다. 저희 아이디어는 척 보면 아는 길게 말이 필요 없는 아이디어입니다. 저희는 그저 고객의 경험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기술이죠. 이 기술의 진보에도 고객이 경험을 그대로 이어나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희가 생각하는 인류를 향한 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EAI 팀의 ADSM 액티브 디지털 사이드 미러였습니다. 네, 와 너무 멋진 기술이었는데요. 자, 질문을 해주실 분들을 또 모시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 시연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딜레이가 돼서 이번에는 좀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손 드신 분께 질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건 너무 신기한데요, 정말. 제가 미리 살짝 이 기술이 뭔지 막 인터넷으로 엄청 검색해보고 안 나와가지고 책자를 찾아보고 그랬는데 제일 궁금했습니다. 저희 특허 이미 출원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먼저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근데 보면서 궁금한 게 이제 카메라는 어쨌든 실시간으로 계속 작동이 되어야 돼서 배터리에도 영향이 좀 갈 것 같은데 어떻게 배터리로 뭐 수치적으로 영향이 얼만큼 간다던가 뭐 1시간에 얼마 정도 영향이 간다던가 그런 객관적인 수치가 나와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희 사실 배터리로 어느 정도 되는지 수치는 정확히 측정해 보진 않았는데 저희가 이미 최근 차량들의 인케빈 카메라가 설치되면서 운전자들을 모니터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충분히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배터리에 영향을 많이 안 주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또 혹시 질문? 예. 세 번째 줄 부탁드립니다. 사이드 미러가 정말 약간 납작하고 굉장히 작아졌네요. 일단 사이즈가.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궁금한 게 그 디지털 사이드 미러를 선택 잘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비용적인 측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템을 적용하게 되면 좀 비용적인 측면이 좀 증가할 것 같은데 얼마나 증가되는지 좀 분석된 게 있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적인 측면이 큰 게 사실입니다. 근데 최근에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왜 소비자들에게 선택을 안 받는지 논문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걸 저희가 봤는데요. 비용적인 측면보다 이제 사회적 인식인 부분도 생각보다 컸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사용한 경험자가 좋은 인식을 전달해줬을 때 내가 약간 얼리 어댑터로서 먼저 쓰고 싶다라는 인식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어떤 사용자 인식도 되게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개선을 한다면은 입소문을 타고 더 좋은 어떤 구매 니즈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저희 오늘 와주신 기자분들 잘 부탁드립니다. 예. 근데 딱 보기에도 너무 일단 비싸 보여가지고. 요거는 원래 저희 현대자동차의 예. 디지털 사이드 미러. 근데 이제 딱 디지털 사이드 미러의 그 느낌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이제 부딪히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좁은 공간 지나가다가. 네. 그럴 때 파손이나 뭐 이런 위험은 없습니까? 파손 위험은 예. 일반 거울형 사이드 미러랑 같을 것 같습니다. 거의 그리고 저희가 같습니까? 이거를 분해해서 이제 저희 카메라로 대체를 했는데 네네. 이게 분해하면서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잘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예. 네, 저희는 이게 로보틱스 랩이라서 자동차를 막 직접 다뤄볼 일이 잘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동차를 좀 다뤄보고 이런 경험이 되게 값진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질문은 여기까지 받고 시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AI 팀에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ADSM 액티브 디지털 사이드 미러 멋진 혁신적인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원종화 책임연구원, 진문섭 책임연구원, 조경환 책임연구원 그리고 김지원 연구원님 함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심사 시간입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께서 익숙해지셨기 때문에 시간을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초씩 항목별로 시간을 드릴게요. 자, 총 4가지 항목 중에 먼저 실현 가능성 점수 눌러주십시오. 5, 4, 3, 2, 1 마감하겠습니다. 네. 실현 가능성. 자, 이미 또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장착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 또 새로운 기술을 추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직관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액티브 디지털 사이드 미러입니다. 자, 다음은 독창성 점수 눌러주십시오. 5, 4, 3, 2, 1 마감하겠습니다. 얼마나 독창적인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냈을까. 자, 독창성에 대해서 평가 부탁드리고요. 자,
자, 다음은 기술 적합성 점수입니다. 가장 고심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기술 적합성 눌러주십시오. 5, 4, 3, 2, 1 마감하겠습니다. 네. 넥스트 팀의 무한 동력, 배터리 방전에 대한 근심이 없다 발표를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티저 영상 함께 하시죠.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넥스트 팀의 발표자 권대성입니다. 듀얼 모드 에너지 하베스터 무한 동력 바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의 아이디어는 순전히 제 개인 성향 때문에 나오게 됐는데요. 저는 운전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 집에 가만히 있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를 자주 사용하지 않아서 배터리가 방전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자꾸 그러다 보니까 주행하지 않고 주차를 해놨을 때 배터리를 계속 충전해 줄 수 있는 장치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대차에는 이미 연비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서 전력을 생산하는 기술들이 잘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차량에 적용되는 소형 전자소자들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에너지 하베스터 연구들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에너지 하베스터 같은 경우에는 차량 주행 중에만 에너지 수확이 가능하다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는 차량 주행 중에만 에너지 수확이 가능하던 기존 차량용 에너지 하베스터들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차 중에도 에너지를 수확할 수 있는 하베스터를 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저희 팀의 아이디어 컨셉입니다. 차량에 싣고 다니거나 지면에 설치할 수 있는 구조로 차량에서 발생하는 진동이나 바람으로부터 에너지를 수확하는 듀얼 모드 에너지 하베스터입니다. 에너지원으로 어떤 것을 사용할지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일단 차량 트렁크에 대충 던져놔도 에너지를 언제든 수확할 수 있게끔 하고 싶어가지고 진동 에너지를 타겟으로 삼았고요. 두 번째로 실외에서는 태양광이라는 좋은 후보가 있었는데 저희 현대차에는 이미 솔라루프라는 좋은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거와 다른 바람을 에너지원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저희는 바람 에너지를 수확하기 위해서 하베스터 구조를 크게 두 가지로 디자인을 하였는데요. 첫 번째는 조금은 익숙한 블레이드가 회전하는 방식이고 두 번째는 저희 트렁크에 실려있는 기둥이 진동하는 형태입니다. 각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블레이드형 하베스터 같은 경우에는 접었다 폈다 변형이 가능한 블레이드가 있고 하단에 회전이 가능한 마그넷이 있습니다. 그 상단에는 진동할 수 있는 코일이 있고요. 그래서 차량에서 진동 에너지를 수확할 때는 자석이 정해진 위치에 고정이 되고 코일이 상하로 진동을 하면서 에너지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블레이드를 세워서 바람 에너지를 수확하고 싶을 때는 하단에 자석이 회전하면서 에너지를 수확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기둥형 하베스터 같은 경우에는 블레이드 대신 길이 조절이 가능한 기둥이 들어있는데요. 이 하베스터 같은 경우에는 진동 에너지를 수확하거나 바람 에너지를 수확할 때 모두 코일이 진동을 하면서 에너지를 수확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저런 자석이랑 코일을 이용하는 하베스터 같은 경우에는 자석이 진동하는 형태로 보통 만들게 되는데요. 저희는 차량에 적용하는 것을 고려를 해야 됐기 때문에 차체가 강판이 많이 사용되는 차체나 그런 데 자석이 달라붙을 수 있기 때문에 자석이 아닌 코일이 진동하는 형태로 하베스터를 설계하였습니다. 이렇게 제작된 하베스터를 통해서 에너지를 수확을 하면은 조명을 구동하거나 무선으로 센서를 구동하거나 휴대전화나 배터리를 충전하는 데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제작한 블레이드형 타입
하베스터의 실제 구동 모습을 간단히 보여드리고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람에 의해서 블레이드가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하게 되면은 하단의 자석이랑 같이 회전을 하면서 전압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차량에 탑재를 하기 위해서 블레이드를 펼쳐서 차량에 탑재를 하게 되면은 자석의 위치는 코일과 정렬되게 되고 차량에서 진동이 발생하면은 다음과 같이 진동 에너지를 수확을 해서 피크가 발생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제작한 하베스터는 이렇게 수확된 에너지를 커패시터나 배터리에 저장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저장된 에너지는 센서를 구동하고 센서에서 발생한 시그널을 무선으로 받아줄 수 있습니다. 지금 손이 안 돼가지고 지금 되게 빨리 지나갔는데 여기 원래 시그널이 안 뜨다가 이런 식으로 센서를 구동하고 블루투스를 통해서 다양한 핸드폰 같은데 시그널을 보내줄 수 있습니다. 이상 저희 시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넥스트 팀 무한 동력, 배터리 방전에 대한 근심이 없다 팀이었는데요. 자,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줄 한 분께만 일단 질문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예.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게 에너지가 저장되는 용량이 궁금한데요. 주행을 얼마나 했을 때 뭐 어느 정도 충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용량이라든가 이런 수치가 정해진 게 있을까요? 정해진 수치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 차량에서 발생하는 진동이 저희가 현대차가 굉장히 차량을 잘 만들기 때문에 진동 수치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0.1에서 1G 사이의 진동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진동을 통해서는 에너지를 수확하기가 조금은 어렵고요. 그래서 한 3에서 5분 정도 충전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센서를 구동할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저희는 주차를 해놨을 때 차량 밖에다 설치를 해가지고 에너지를 좀 수확하는 거에 더 포커스를 맞추긴 했는데 저런 식으로 수확을 할 때는 그래도 와트급 이상의 출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시간 관계상 한 팀만 질문을 받아야 돼서 아쉽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넥스트 팀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팀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서비스 주세요 팀의 서비스 지향 다목적 소형 상용차 바디빌더 모듈입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비스 주세요의 김대현입니다. 여러분들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영상 보시고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차의 이름을 아십니까? 소방차 파비스입니다. 이 차는요? 구급차? 솔라티입니다. 통학버스는 카운티, 새벽버스는 일렉시티. 왜 이 차들은 이름이 아닌 하는 일로 불릴까요? 그 일들이 우리 삶에 꼭 필요해서겠죠? 해야 할 일을 합니다. 네, 해야 할 일을 하는 차, 그것이 바로 상용차입니다. 상용차는 바디빌더 업체와 협력을 해야 됩니다. 바디빌더 업체의 어퍼바디를 통해서 청소차, 사다리차, 그리고 소방차 등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유럽의 바디빌더 업체들은 새로운 요구사항을 내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경우는 어퍼바디가 RPM을 제어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독일의 경우는 어퍼바디가 브레이크 그리고 후방 제어를 하고 싶어합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은 더 나은, 더 다양한 편의와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OEM에게는 굉장히 달갑지 않은 그런 요구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다양한 요구사항들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캔디비를 바꿔줘야 되고, 그 캔디비를 각각에 바꿔줘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때문에 개발 비용이 굉장히 증가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고객은 바디빌더입니다. 이들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지금 다음부터 계속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요. 플랫폼은 보이지 않는 기술입니다. 상용차처럼 반드시 해야 될 기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 그러한 약간 재미없는 그런 플랫폼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게이트웨이는 각각의 플랫폼들을 개발하고 캔디브를 구축해야 됐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러한 기술들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따라서 저희가 생각하는 새로운 게이트웨이는 하나의 플랫폼 위에 서비스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이른바 바디빌더 애저 서비스, 바디빌더의 서비스화입니다. 이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토폴로지 안에 있는 제역의 기능들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 기능들을 다시 서비스로 만들고 컨테이너화 시켜야 됩니다. 지금 말한 이러한 기능, 이러한 서비스가 굉장히 쉽게 들릴 수도 있지만 오늘 이후로 타 OEM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원천 기술을 확보했고 특허 출원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 플랫폼이라는 기술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한번 플랫폼을 특허를 출원해 놓으면은 타 업체들은 이러한 기술들을 쓸 수 없고 이 서비스 바디빌더 애저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더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현대웨이 집요함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바디빌더 게이트웨이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러한 바디빌더 모듈 게이트웨이를 또 만들어서 보안성도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바디빌더 모듈만 있으면은 바디빌더 업체들은 원하는 소프트웨어, 원하는 즉시 실시간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계산했을 때 이 하나의 제어기는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사이입니다. 이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사이에 추가 옵션을 달면 바디빌더 업체들은 원하는 대로 언제나 서비스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확장성까지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귀여운 차, 저희가 미래 모빌리티 차입니다. 이 모빌리티 차는 뒤에 이렇게 소방차를 붙일 수도 있고 청소차를 붙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디빌더 애저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율주행차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이 바디빌더 베이스 차량을 지금 현재 보조석에 타고 있는 바디빌더 업체 대표분에게 인도했습니다. 바디빌더 대표분은 이 보이는 단말 장치를 통해서 이제 이 차를 청소차로, 소방차로 만들 것입니다. 어플을 가운데로 보여주시고 카메라를 보여주십시오. 소방차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지만 첫 번째 생체 인식을 했고 두 번째 바디빌더 모듈과 게이트웨이가 챌린지 앤 리스폰스의 보안 모듈을 작동했습니다. 이 완료가 되면 바로 소방차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이는 거는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한 과정이겠지만 앞서 얘기했듯이 단말기와 서버와 바디빌더 모듈과 저희가 생각하는 서비스 오리엔티드 게이트웨이가 실시간으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달의 표면의 뒷면처럼 저희 뒤쪽에는 서버를 구축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구현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바로 청소차로도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똑같이 단말 장치에서 버튼을 누르면 서버로 가서 다시 인증 작업을 하게 되고 그 인증 작업을 통해 바로 청소차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기술 오늘부터 타 OEM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실현 가능성입니다. 지금 앉아 계시는 본부장님께서 오늘 승인만 해주신다면 저희 27년 1Q 양산 진행 가능합니다. 게이트웨이 팀과 오늘 오전에 협업으로 미팅을 하였습니다. 25년도에 이 양산 가능하다고 했고
저희가 바디빌더 모듈, 이 3에서 5만 원짜리 모듈 개발하고 서버 구축만 한다면 다시 말하지만 27년 1Q 바로 즉시 적용 가능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타겟 차량은 EV, 포터 EV입니다. 즉시 가능합니다. 지금 저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쁘지 않은 단순한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쩌면 재미없고 그렇지만 해야 할 일을 하는 상용차처럼 언제나 이 차 안에 게이트웨이와 바디빌더 모듈은 존재할 것입니다. 이거의 파급 효과는 굉장히 큽니다. 다양한 모빌리티에 즉시 적용이 가능하고 앞서 미래 모빌리티를 보여줬듯이 다양한 형태로 가능할 것입니다. 보다 안전하게, 보다 실시간으로 이러한 데이터들이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이 기술 반드시 양산에 적용되어야 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비스 주세요 팀, 서비스 지향 다목적 소형 상용차 바디빌더 모듈입니다. 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자,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분께서 서비스 주세요 팀에 질문을 해주실까요? 네, 김대현 책임연구원님, 유병헌 연구원님, 그리고 한지용 책임연구원님, 강동호 연구원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승용 사이버 보안 담당자와 상용 사이버 보안 담당자들의 콜라보를 여러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상무님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상용차에서 구현하셨는데요. 사실은 이게 여기 설명도 나와 있지만 우리 기아자동차 쪽에서 하고 있는 PBV의 컨셉하고 되게 부합할 것 같은데 그런 쪽과의 협업이라든지 또는 거기 어플리케이션을 할 계획 또는 그런 논의가 있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 PBV 같은 경우도 이지수합 형태로 물리적인 수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기술이 말씀하신 대로 물리적 수합 플러스 소프트웨어적인 수합도 가능할 거라 보고 있고 사실 다음 주 수요일에 그 PBV 담당자랑 한번 미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더 빠르게 이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말씀드리면은 이 기술이 유럽의 요구사항이라고 해서 저희가 최근에 유럽의 이제 특장 업체인 밀러나 파운 같은 업체들도 최근 커뮤니케이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이 더 강력하게 유니크한 파트너십으로 이 락인된 효과로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가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시간 관계상 Q&A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주세요 팀에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분의 연구원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서비스 지향 다목적 소형 상용차 바디빌더 모듈, 자,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여러분의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4가지 항목 중에 먼저 실현 가능성 점수 주십시오. 자, A부터 F까지 점수 가능합니다. 5, 4, 3, 2, 1. 먼저 티저 영상을 함께 하시죠. 안녕, 난 트리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보카도 팀 배희정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트립이라는 새로운 친환경 경험을 소개하겠습니다. 2045년 현대자동차는 탄소중립 달성을 도전과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이상적인 미래에 어울리는 차량이 무엇일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우리 차는 뭐가 좋아? 환경이 좋겠지 뭐. 왜 환경에 좋은데? 뭐 공기도 맑아지고. 왜
왜 좋은데? 어떻게 좋아? 얼마나? 깨끗한 환경을 만들면서도 잘 모른다는 당신에게 우리가 그 대답이 되어줄게요. 실제로 전기차 유저가 이틀을 주행하는 것만으로도 나무를 한 그루 심은 것과 같은 탄소 저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영상 속의 아빠처럼 친환경차 오너조차 이러한 환경 기여도를 체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은 행동의 결과를 시각화한 데이터로 보여주고 실질적 베네핏 제공이 필요하다는 인사이트를 발견했습니다. 이에 친환경차 유저를 위한 트리비를 소개합니다. 내 차와 함께 심은 나무에 이름을 지어줬어요. 차를 잘 타면 데이터도 보여주고 칭찬도 해준대요. 나무를 잘 키우면 사과도 준다는데 얼른 운전해봐야겠어요. 트리비의 새로운 경험이 무엇인지 감이 오시나요? 이제 트리비가 어떻게 차량과 연결되어 이상을 실현시킬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트리비는 차량 내 제어기를 통해 얻은 실제 주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환경 기여도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3가지 디스플레이의 다양한 방법으로 알려줍니다. 먼저 내부에는 게이미피케이션 IVI 3D 홀로그램이 장착되어 있고요. 외부에는 인터랙션이 가능한 투명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연과 함께 트리비를 소개하겠습니다. IVI 우측 하단에 보시면 트리비 아이콘이 항상 떠 있어서 쉽고 빠르게 나무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친환경 주행을 통해 퀘스트를 달성하며 나무를 키웁니다. 예를 들어 회생제동 축적거리 10km를 달성하면 물, 영양제 같은 아이템을 받을 수 있고 이 아이템으로 나무를 키우는 시스템입니다. 또한 일정한 확률로 OTT 서비스 체험권과 같은 특별 FOD 아이템도 받을 수 있어 사용자는 다양한 베네핏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무가 다 자라고 트리비에 열매가 맺히면 실물 베네핏으로 진짜 사과를 사용자에게 전달합니다. 가상의 나무를 키웠다는 만족감을 넘어서 실질적 효용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트리비는 3D 홀로그램을 통해서도 고객에게 제공됩니다. 내 주행 데이터를 연산한 탄소 저감 기록을 쉽고 몰입감 있게 알려줍니다. 지금까지 종이컵 15개를 아꼈어요. 그리고 인터랙션 AI가 지속적으로 격려하고 흥미를 유발합니다. 나만의 나무를 키우면서 베네핏을 즐겨보세요. 외장 디스플레이 시연에 앞서 트리비의 비즈니스 모델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차가 잠깐 움직일 건데요. 다 계획된 동선이니까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당사는 탄소 상지 배출권을 귀속하여 1차로 수익 약 200억 원을 창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물 베네핏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유통업계와 협약을 맺습니다. 과일을 구매하고 배송하는 계약권을 제공하는 대신에 물류 차량을 EV로 전환하는 파트너십을 체결하게 됩니다. 네, 이제 막 차가 도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같이 보러 가보실까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내가 키운 나무의 경험을 타인과 공유할 수도 있고요. 센서를 통한 인터랙션도 가능합니다. 주행을 마친 운전자가 사과를 했던 것 같네요. 택배 왔습니다. 실물 베네핏 사과가 배송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친환경차 오너와 현대자동차 그리고 파트너사까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신사업 전략으로서 트리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친환경차 인식 개선에서부터 탄소 중립 가속화까지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하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아보카도 팀이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보카도 팀의 트리이비였습니다. 자, 사실 시간 관계상 많은 질문을. 자, 6번째 팀 모의수차 팀의 H 브리즈입니다. 티저 영상 함께 하시죠. 와 이리 건조하노?
물 배출이 시작됩니다. 자동 습도 조절이 시작됩니다. 와, 엄마 촉촉하노.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모의 수차층 부탁드립니다. 수소 생태계 구축, 현대차 그룹 2030 핵심 비전입니다. 수소차 생성수를 활용한 깨끗한 실내 가습 시스템 H브리즈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적정한 실내 습도가 55%, 건조한 사막의 습도가 23%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히터를 틀었을 때 내부 습도는 몇 %까지 떨어질까요? 20%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건조한 사막보다도 더 메마른 주행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저희는 그래서 히터를 틀었을 때 자동으로 같이 가습기가 켜질 수 있는 H브리즈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39.7이 실내 습도인데요. 지금부터 가동을 시작해서 발표 마지막에 얼마나 촉촉해졌는지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25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대다수의 사람이 겨울철 히터 사용 시 건조해서 불편한 적이 있고 가습기가 필요하다고 느낀 적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남녀노소 구분 없이 호흡기 질환에 걸리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건조함이 꼽히기도 합니다. 이처럼 고객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별도의 가습기를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해결이 어려운 4가지의 단점이 있습니다. 물 보충을 해야 하고, 겨울에 얼고, 곰팡이가 생기고, 공간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 모든 단점을 이 부품으로 해결했습니다. 우선 수소차 주행 중에 물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물 보충을 따로 해줄 필요가 없고, 히터코어 뒤쪽에 배치해서 겨울철에 얼지 않고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인 문제는 조금 이따가 다뤄보도록 하고, 빌트인 설계를 했기 때문에 내부 공간 차지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엄청나지 않나요? 하지만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이렇게 있는 가습기 모듈 안에 이런 얇은 필터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얇은 필터가 들어가 있는데 수소차 생성수가 필터까지 전달되면 이렇게 젖어 있게 되겠죠? 그럼 이 젖은 필터를 블로어가 말리면서 습한 공기를 만들어내는 원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행 중에 이 필터까지 물이 전달될 수 있을지 실차 이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화면 가운데 쪽에 있는 노란색 부품이 저희가 만든 모듈이 설치되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스택이 있는데 주행 중에 물이 발생하면 워터트랩에 모이면서 배출을 대기하고 있는 상태가 되고, 밸브가 열렸을 때 물이 뿜어져 나오면서 이 필터에 전달되면서 필터를 적시게 됩니다. 저희가 이 모든 과정을 차를 투명하게 만들어서 보여드릴 수 있었겠다면 좋았겠지만 그러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별도의 프로파일을 만들어서 제작해 보았는데요. 민태연구원님, 시연 준비됐나요? 네, 빠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제작한 이 인터페이스의 ON 버튼을 차량 내부에서 누르게 되면 가습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수소차 자체의 내부 압력을 통해서 이렇게 물이 이동하게 되고 가습기 모듈에 필터를 적시게 됩니다. 블로어의 선풍기 바람이 이 필터에 물을 수증기로 바꿔서 토출구로 내보내게 되고 실내를 촉촉하게 만들어주겠죠. 만져보니까 벌써 필터가 적셔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세균 걱정 처음부터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제작한 기화식 가습기는 실제로 판매되고 있는 초음파식 가습기보다 입자 크기가 작아서 세균 번식 위험이 적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필터를 교체하듯이 손쉽게 필터를 교체할 수 있고, 차량에 이미 탑재되어 있는 애프터 블로우라는 기능을 통해서 토출구를 완전히 말릴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30초만 조금 더 자랑하겠습니다. 세계 최초의 빌트인 가습기 아이디어고요.
엔터테이닝 앤 스마트 컨트롤. 가습기가 어떻게 엔터테이닝 할 수 있을까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재생 중인 미디어와 동기화된 온습도 자동 제어로 움직이는 5D 영화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계 변경을 최소화해서 지금 바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양산가 5만 원으로 가능한 기술입니다. 이제 처음에 켜둔 가습 시스템 얼마나 촉촉해졌는지 봐야 될 것 같은데 73.2%까지 촉촉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주행은 촉촉하신가요? 모이스처 팀의 주행은 촉촉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이스처 팀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5만 원으로 가능하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모이스처 팀의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A. 아쉽게도 시간 관계상 한 분의 질문만 받아보겠습니다.